자, 우리가 몰랐던 공기업 면접에 주실 첫 번째, 1분 자기소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죠? 1분 자기소개 중요하다는 거 아실 텐데 이 1분 자기소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1분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면 면접관의 한 60, 70%는 마음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던지는 면접 질문들은 그걸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오늘은 저의 강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면접관들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지원자들 하루 종일 만나는데 그 지원자들 들어오는 사람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면접관 귀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기업 1분 자기소개, 공기업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는 여러분들 자랑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내가 지원한 우리 공사, 우리 공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고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래서 나는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할 때 뭐 저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폭넓은 지식을 쌓고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면접관이 이제 그거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랑했으니까 너 진짜 잘났어? 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사에 이런 일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거야. 이렇게 1분 자기소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성실함을 가장 잘 발휘했던 사례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의 꼬리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고 너무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좋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면접에 정답은 없습니다. 면접에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면접장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면접비를 주고 여러분들 면접장까지 오게 한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자인지가 궁금해서 오라고 한 겁니다. 정답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기발한 어떤 답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그게 바로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꾸민 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이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었던 책, 거기에서 뭐 이를테면 죄와 벌을 읽은 사람은 합격이고 뭐 현대 경영 철학의 이해 뭐 이런 책 읽은 사람은 떨어지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할 뿐. 그래서 그 생각을 꼭 말씀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답에 너무 얽매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등생 선발. 우등생을 뽑는 거냐, 열등생을 탈락시키는 거냐, 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인사담당 차장으로 면접을 설계하고 수없이 많은 면접을 모니터링 했고 또 면접관으로서 실제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면접관은 먼저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면접을 앞두고 올리브영에 이제 새로운 립스틱을 사러 이제 올리브영에 가셨어요. 올리브영에 가시면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립스틱 발라보시죠. 발라보시고 이제 손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딱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살 때 어떻게 골라냅니까? 바로 이 립스틱이야 라고 바로 잡히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릅니까? 대부분 이건 너무 칙칙해, 이건 너무 튀어, 먼저 걸러낸다는 거예요.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최종 2개 정도를 놓고 최종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면접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되겠어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친구는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은 뭐냐면 잘 보이려고 점수를 따려고 먼저 노력하기보다는 나의 부정적인 모습, 단점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수성이 먼저지 공격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먼저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맞고요. 이제 이게 면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절박하잖아요.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리수를 둡니다. 뭐든 한 가지 더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달에 걸쳐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면접관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솔직한 걸 다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시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공기업 면접을 준비하는 전략이 될 겁니다. 자, 면접위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면접위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면접위원이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감정 때문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건 정말 극단적인 예예요. 제가 꾸민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를테면 A라고 하는 학생이 면접을 너무 잘 봤습니다. 답변도 너무 잘했고 정말 정해진 대로 실수하지 않고 정말 잘 봤어요. 하지만 이 학생은 막상 결과는 탈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학생은 일주일 동안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스스로를 채찍질을 합니다. 스스로 막 계속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필 그때 그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을까? 이렇게 답을 했었으면 어떻을까? 그때 내가 왜 웃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실제 떨어진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면접관이 젊은 시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나를 못 살게 굴던 집주인하고 그 지원자하고 인상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에 이 지원자가 A라고 하는 지원자가 전에 나를 못 살게 굴던 집주인하고 인상이 비슷해. 그러니까 떨어뜨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떨어뜨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A라는 면접관을 보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면접관이 A라고 하는 지원자를 봤을 때 받았던 느낌은 왠지 작은 일 갖고 못 살게 굴 것 같고, 작은 일 가지고 꼬투리 잡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접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비이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면접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자세나 태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워낙 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을 때 이를테면 단정이 복잡지 않습니다. 말이 꼬이고 있어요. 복장이 단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면접관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자가 아무리 답변을 잘하고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관, 왜 이렇게, 요즘은 이제 학점을 쓰지 않으니까, 이를테면 여학생한테, 우리 공사의 업무가 상당히 힘든데, 이를테면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접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면, 그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그걸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압박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동안 누구 못지않게 남학생들 못지않게 이렇게 체력을 길러왔었습니다. 이렇게 막 뭔가 어필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악수를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면접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의 질문을 그냥 인정해 줘버리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체구가 작다 보니 이렇게 힘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게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체력을 키워왔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덕분에 전에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오히려 더 팀장님한테 칭찬을 받곤 했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면접관님께서 걱정하신 거 제가 불식시킬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면접관을 절대 이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닙니다. 면접관한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나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을 그냥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 내 어떤 주장이나 어떤 의견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어떤 다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존재다.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사 담당 차장할 때 이를테면 면접 질문들을 미리 만들어서 면접관님들께 드립니다. 면접관님들 그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처음에 한두 번 정도, 한 두 타임 정도는 그대로 질문이 나와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바꿉니다.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론 면접을 준비할 때 면접 질문들, 예상 면접 질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긴 해야 되지만요. 그걸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면접위원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경우,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면 A라고 하는 면접관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스마트 그리드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면접위원들 간에 묘한 경쟁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면접관이 이제 더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 절대 좋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위원들이 결코 이성적인 존재는 아니다, 비이성적인 존재다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분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비굴한 것이 좋은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해요. 저도 이제 면접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굉장히 간절함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간절함을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멘트를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모든 답변의 끝에 그래서 우리 공사에 입사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지원자들이 분명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또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를 갖추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면접관이 혹시라도 그렇게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면접위원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면접에 합격하는 사람, 면접에 합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보면요, 답변을 잘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개 면접이 그게 참 웃겨요.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학생들 이제 면접 강의도 하고 또 면접 컨설팅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면접 컨설팅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가끔 여유가 있을 때 전화를 합니다. 또는 이제 카톡으로 물어보죠. 면접 잘 봤어? 라고 물어보면 쌤이 찍어준 질문, 우리 연습했던 거 그대로 질문이 거의 다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답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자 발표할 때쯤 되면 연락이 없어요. 아니 왜 갑자기 연락이 없지? 이 친구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보면 쌤 죄송해요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 잘하고 답변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떨어지는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면접을 잘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면접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쌤 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고 대신 쌤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할 이야기는 다 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쌤,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막 이런, 막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할 말은 다 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다 라고 하는 지원자들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 잘했다, 답변 잘했다 하는 지원자들이 합격하는 것보다는. 아셨죠? 그래서 말을 잘하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숨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면접에 성공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면접에 탈락하는 사람, 답변을 못해서 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답변을 못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 거냐? 나를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 지원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파악하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자인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서
그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인지를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숨깁니다.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걸 멋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멋있는 정답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꼬리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꼬리에 꼬리를 가도 결국 그걸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면접관은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탈락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탈락자 있지 않습니까? 탈락자의 70% 이상은 나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노출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될 부분인데 그걸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감추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랑을 하거나 감추거나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면접을 보니까 면접관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합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하는 자세가 이 뭐 전체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을 그냥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A를 갖추고 답변하면 그게 바로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거 절대 안 믿습니다. 특히 뭐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요. 꼬리지문거리가 생겼네 라고 생각하고 그 여러분들이 들었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례를 가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그런 부분들을 다 솔직히 이야기하시면요. 답변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답변도 훨씬 더 쉬워지고요. 그리고 믿음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 합격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쌤이 정리해드렸던 공기업 면접의 진실이었습니다.